말씀드리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다 갖춘다. 그 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진핑의 신년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개혁의 시와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 시스템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올해도 계속 시장경제를 심화시키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왜 그 중국 지도자들이 특히 그 호진타오의 비서를 오래 한 링지화라는 사나이가 산소성에서 그 끌어모은 돈을 가서 세다가 셀 수가 없어서 무게로 달아서 1.5톤을 걸고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중국은 지금 현재 시장 경제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시스템의 국가도 아닙니다. 베리노튼의 규정.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민주화가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로 에너지 분야, 석탄, 석유 이런 분야들은 거의 다 국영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소성은 민주화의 고향인 산소성은 중국에서 석탄 내장량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따라서 석유도 중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석유 회사가 남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할 소지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분야는 중국 미디어들이 보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에 숨어서 링지화 형제들이 끌고 모은 돈이 그 돈은 다 뭐냐면은 석탄 공급 제때 해주시오. 우리 돈으로 석탄 제때 공급해 주세요 하고 갖다 준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 1.5톤이라니까 그 가격으로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세지 못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제일 골칫거리 이 김정은의 신년사. 우리 그 언론들은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만 김정은이 아주 힘을 주어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건 언론사의 성격상 그렇고,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는 저 위에 6분의 5쯤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김정은도 역시 선군 개혁의 그 완성 그리고 경제 발전 그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는 올해가 또다시 서양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체로 경제 발전에 열심히 매진해도 좋을 그런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하고 그 시진핑 사이가 나빠져서 우리는 그 시진핑이 김정은이 장성택을 잘라내는 거 보고 화가 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는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당 총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 3월에 국가주석이 그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김정은이 2013년 2월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중국이 권력 교체를 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정했죠. 당시에 유엔에서 이제 북한 제재 개변이 통과되는데 그 중국 주 유엔 대사가 나와서 아주 흥분해서 그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implementation 그러니까 제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하게 이게 중국 대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체로 보면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전에 조성된 일이 없습니다. 그 김정은 러시아 가서 해보려고 하지만 러시아야 아직도 힘이 모자라니까 김정은은 잘못된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려는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전수해주는 수법입니다. 김정일한테 중국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베이징하고 어려워지면 모스크바하고 가라. 모스크바하고 잘 안 되면 또 베이징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보긴 하지만 미국이 워낙 지금 러시아를 겨루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가장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 기회를 맡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요즘 우리 뭐 안에서 너무 여러 가지로 싸우고 뭐 증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좀 약간 어둡게 보이지만 쉽게 바깥에서 보는 이 동아시아는 굉장히 밝고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시는 기업들 열심히 하셔서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도 이제 중국이 성장이 많으니까 미국을 따라잡는다, 역전이 될 거다. 그런 이거 이렇게 무슨 다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이 그 이제 지하가 기름을 다시 해가지고 기름값도 확 내려갔고 이제 중국이 뭐 자원화 세계 자원화 이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거는 미국은 제국을 만든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사님 교수님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2049년 GDP 크기가 미국하고 같았을 때 2049년까지는 비슷해지는 게 목표고 근데 또 문제는 GDP 크기도 있지만 그걸 인구로 나눈 1인당 GDP는 중국은 100위권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무서운 것은 그 젊은이입니다. 그 얼마 전에 SBS에서 한 스페셜 보면은 지금 중국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길은 소프트웨어와 로봇 산업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먼저 달려가고 그 소위 가라지 같은 차고에서 젊은 애들이 다니는 회사들이 키우고 지금 그 로봇 만드는 산업 또 가라지에서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대학 근처에 가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웃기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부학이라고 써놨습니다. 영어로 인큐베이터 이렇게 써요. 그게 무슨 병원인가 조산원인가 하는데 거기가 바로 중국이 미래가 걸리는 곳입니다. 중국 젊은이들한테 중국 정부가 아이디어 갖고 와라. 돈을 주겠다. 창업 지원센터입니다. 그 부학이라는 게. 영화를 부화시키는 거죠. 그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좀 약해서. 근데 중국이 미국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50년 정도까지는 그냥 현 상태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상태로 갈 걸로